시간에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5월 3일의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네이버의 수익성 악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네이버의 2021년 1분기 실적을 직접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 같은 건 없고, 직접 네이버 주식회사가 지난주에 오픈했던, 릴리즈했던 네이버의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고 직접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난주 네이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실적이길래 우려가 섞여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직접 네이버의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서 자, 이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를 따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네이버에서 릴리즈한 자료죠. 2021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요약부터 보면 자, 전체 매출은 1.5조 정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29.8%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뭐 그냥 뭐 양호하죠. 괜찮죠. 잘했죠. 뭐 양호한 게 아니라 사실 잘했죠. 자, 근데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9%가 나왔는데 자, 이게 왜 나왔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 검색 광고 쪽, 검색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 서치 플랫폼은 마이너스 2.3%를 기록을 했고 커머스와 핀테크는 플러스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 컨텐츠와 클라우드에서 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9%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체 사업들이 아주 잘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광고 사업 쪽도 성장을 뭐 잘 보여줬고 이 신사업과 관련된 분야들도 40% 이상의 좋은 성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좀 꺾인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비용을 보면 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의 성장률은 29.8%인데 비용은 40%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은 역성장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성장.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심지어 마이너스 10%를 보이고 있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빠지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전 분기 대비해서 둘 다 역성장한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씩 한번 이 하위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서치 플랫폼 검색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장세는 뭐 잘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3%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검색과 디스플레이로 굳이 나눠서 또 보자면 디스플레이 쪽이 그래도 성장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46%의 성장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검색은 이제 더 이상 크게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광고의 흐름이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매출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과형 광고를 얼마나 지속하면서 새로운 매출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커머스 분야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0.3% 성장을 하면서 하여튼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워낙 이 팬데믹의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세를 많이 이룩해 왔는데 요게 전 분기 대비해서는 2.4% 성장으로 좀 꺾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좀 꺾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어떤 혜택들을 잘 받고 그게 이제는 약간 꺾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특별히 네이버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느낌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는 팬데믹의 효과가 조금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커머스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쿠팡의 어떤 실적도 나오게 되면 이제 좀 비교가 되겠죠. 근데 일단 네이버가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팬데믹의 효과는 이제는 이번 분기부터는 좀 꺾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뭐 스마트 스토어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또 거래액도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시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세가 좀 꺾인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요걸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앞으로 잠깐 가보면 서치 플랫폼이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성장을 하면서 뭔가 상당히 성장세도 이룩하고 뭐 회복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팬데믹의 효과가 줄고 전반적인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치 플랫폼을 보면 경기가 좀 회복되는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 커머스를 보면 커머스에 아주 핫하게 아주 수혜를 입었던 이런 커머스 영역에 대한 그런 베너핏은 이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핀테크 뭐 잘 성장했죠. 전년 동기 대비 52.2%. 특히 핀테크는 이제까지는 보면 커머스에 좀 묻어가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커머스가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할 때 핀테크는 52% 성장을 했으니까 자, 이제는 핀테크도 그 자체로서 굉장한 성장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외부 제휴처 확대하면서 아마 페이에 대한 결제액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뭐 후불 결제 같은 것들도 이제 시도를 한다고 하니까 틴 파일러들, 파일이 얇은 사람들 이런 뜻이죠. 틴 파일러들 주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 금융거래 기록이 없어서 파일이 얇다 이런 뜻인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그런 핀테크 포트폴리오도 확장한다고 하니 결국은 이 영역에서는 토스와 또 한판 승부를 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커머스는 계속해서 쿠팡과 대결을 벌이고 있고 핀테크에서는 또 이 토스와 한번 경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컨텐츠 분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성장, 뭐 잘 한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조금 플럭츄에이션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컨텐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사업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매출 성장세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은 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컨텐츠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특히 클라우드 뒤에서 보시는 클라우드는 B2B니까 뭐 어느 정도 시즈널러티가 있는다 치더라도 이 컨텐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꾸준하게 더 성장을 해줬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제가 경영자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네이버가 자, 요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감지를 하면서 아마 와패드나 이런 것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내에 이 와패드 인수가 완료가 되면 다시 2분기에는 좀 그래프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양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성장세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물론 잘한 거죠. 잘한 건데 그러나 전 분기 대비해서 이건 신사업이고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클라우드 분야 말씀드린 대로 B2B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약 후 강의 성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아마 1분기의 매출이 4분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도 신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올해가 아니죠. 1분기 실적에 좀 화두가 되는 게 바로 이 비용 분야에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식 보상 비용 이것 때문인데요. 네이버 측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것에는 결국 주식 보상 비용의 부담이 좀 커져서 그렇다. 여기 이제 스탁 옵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스탁 옵션을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스탁 옵션의 가치가 여기 이제 다 계상이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그 스탁 옵션 가치가 계상이 되면 그만큼 이제 비용으로 인식이 돼서 뭐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현금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에비타를 보면은 이게 사상 최대가 나왔다. 우리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주식 보상 비용이 좀 두드러지게 특이점으로 나와 있다.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역성장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거 주식 보상 비용이 과거에 비하면 전년 대비 뭐 13배 가까이 늘었고 전 분기 대비 뭐 3.5배 늘었으니까 뭐 이게 부담이 됐던 거 뭐 그것도 인정은 하는데 근데 앞에서 보시면 매출이 29.8% 성장할 때 비용은 40.3%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요 하위에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비용이 다 이렇게 쭉 늘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사업을 계속 좀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뭐 비용도 충분히 많이 썼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꼭 이제 주식 보상 비용만이 문제라서 뭐 악화됐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부 언론에서 자꾸 뭔가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이 수익 악화로 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최근에 개발자 몸값이 너무 급격하게 좀 약간 묻지마의 성향으로 올라가는 건 저는 그거는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지금의 이 실적 분석을 보면서 뭐 요것 때문에 뭐 전체 실적이 너무 망가졌다 뭐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무리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지금 성장기에 있으면서 비용도 그냥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썼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팬데믹의 효과는 좀 줄고 경기 회복의 효과가 좀 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광고 대 비광고 사업의 비중이 거의 이제는 아주 깔끔하게 거의 한 50대 50으로 이제 밸런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50대 50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신사업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더 좋겠죠. 예, 프라미싱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 1분기만 해도 이게 55대 한 4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50대 50으로 맞춘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마련을 했고 신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성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러나 여전히 50%의 비중을 광고라고 하는 이 경기에 민감하고 또 B2B 성향의 그런 매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약 후강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까지 보면 계속 1분기의 매출 뭐 이런 것들은 좀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업이익이 악화된 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1분기 매출은 좀 꺾이는 경향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신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면 이런 어떤 플럭추에이션들도 많이 상쇄가 되겠죠. 자, 주식 보상 등에 따라서 부담이 증가했다. 뭐 이건 인정할 만하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특이점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점점 구성원들의 요구도 높아질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발자에 대한 몸값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만한 부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분기는 이랬으니까 그냥 그런가 봐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것들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식 보상 비용만으로 모든 것을 탓하기보다는 사실 운영비 증가한 것도 한 몫이죠. 근데 이 성장을 위해서 그만큼 썼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저의 해석이죠. 왜냐면 누군가는, 야, 이거 매출은 29.8% 성장했는데 니네 비용은 왜 40%나 이렇게 증가를 시켰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챌린지는 있을 텐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그냥 성장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썼구나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전제 조건이 그 성장을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큰 이제 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 1분기 이 실적의 분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게 성과 부진에 따른 어떤 이익 감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이제 리소스를 확보하고 핵심 인재들을 확보하고 또 향후의 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좀 지출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이익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마디로 하여튼 수익성 악화,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네이버를 막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어쩌면 지금이 네이버의 제3의 성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1의 성장기는 검색에 의한 것이었고, 제2의 성장기는 라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제3은 이제 커머스, 뭐 컨텐츠, 뭐 글로벌 이런 것들에 의한 성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3의 성장기에 접어든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전만큼 탄탄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여하튼 이런 상황이
단기 투자자에게는 좀 실망스럽겠죠. 그죠? 예, 나는 빨리 벌어서 빨리 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예, 문제 상황이 아닐 수 있죠. 그냥 그래 뭐 괜찮은 뭐 트랙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 주가도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그럼 네이버에게 남은 과제들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죠. 결국은 비용 부담을 그죠? 상쇄할 만큼의 신사업을 키우는 일. 제가 말씀드렸죠. 예, 비용 열심히 썼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그럼 성장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업을 키우는 일인데 특히 이번 1분기 매출의 마이너스 성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텐츠와 클라우드도 한몫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신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프레셔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겠죠. 뭐 광고 분야에서는 플랫폼 고도화, 지면 확대 이런 것들 꾸준하게 뭐 하던 것들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커머스 분야, 예, 이 신세계와 이제 합작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어떤 합작품이 나올 것이냐. 예, 신선식품 분야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는 얘기가 예, 소문이 계속 나고 있는데 자, 이제 뭘 과연 내놓을지 이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선물하기 시장 공략하겠다 선언을 했죠. 이제 카카오의 수익원을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 가을에 사실 CJ와 협력을 해서 뭐 당장이라도 이제 뭐 당일 배송, 이길 배송 같은 거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요건 뭐가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커머스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것들을 빨리빨리 좀 내놓을 이제 필요가 좀 있겠죠. 자, 컨텐츠 분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매출의 어떤 플럭체이션도 좀 있고 전분기 대비 이제 성장이 꺾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앞에들을 빨리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코마에게 뺏기고 있는 일본 시장 어떻게 탈환할지 이런 것들도 과제겠죠. 자, 글로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이제 합병 선언을 했고 올해 제대로 이제 합병이 됐던 G홀딩스 와의 어떤 성공적인 PMI, 인수 후에 합병, 뭐 합병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 시장 내에서 페이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한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마디로 신사업, 그리고 특히 글로벌 시장, 그죠? 뭐 지홀딩스 얘기도 그렇지만 컨텐츠도 벌써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다 관점을 두고 있잖아요. 신사업의 성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사업의 성장, 이런 승부수를 어떻게 던질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클리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벤처 투자 열기 느낌 좋네. 1분기 투자 펀드 역대 최대치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중기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벤처 투자액, 펀드 결성액이 모두 1조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뭐 유통 서비스, ICT 서비스, 바이오, 의료 이런 등등의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10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도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벤처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건 좋은데, 근데 저는 좀 씁쓸한 게 10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가 역대 최대라는 건 그만큼 돈이 또 큰 곳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또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사실은 초기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초기 투자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는 오히려 저한테는 좀 씁쓸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VR 회사 또 샀다. 페이스북 다운푸어 인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2019년 이래로 페이스북이 VR 회사 인수에 아주 적극적이죠. 특히 올 하반기에 애플에서 기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두 회사가 또 VR 시장을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동안 거의 죽어있던 시장처럼 느껴졌었는데, 애플과 페이스북 덕분에 다시 또 확 또 불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